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전반전을 지나 이제 후반전 드니까 선수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서 큰 대승을 거뒀다라는 소식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경기 아침부터 지켜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이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경기장 모두 다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슬슬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금요일 경기입니다. 주말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1승이 값질 텐데요. 남은 경기 저희와 함께 집중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또 꼼꼼하게 선수 분석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8명의 선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8강 라인업 대진표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이 선수들 하나씩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1라운드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B&K 금융지주입니다. 이 두 선수는 사실 경기에서 거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는 선수들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두 선수 함께 나섰습니다. 이유인즉슨 실적, 두 선수 모두 다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분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식들도 나왔고 현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B&K 금융지주는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주 친화적이 뚜렷하게 발표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또 증권가에서는 좋다 혹은 또 배당이 약간 좀 아쉽다. 역시 이 부분도 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B&K 금융지주는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카카오 대 위메이드, 플랫폼 대 게임의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기반의 업체들이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슬슬 이쪽으로 분위기가 잡힙니다. 최근에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네이버 자주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가 2라운드에 나섰습니다. 미국 경기에서도 메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항하는 위메이드는요. 미르 M 흥행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저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한 두 선수 카카오 대 위메이드 2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덩치가 좀 작아졌고요. 테마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챗 GPT 대 히토류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챗 GPT 관련된 선수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된 대표적인 선수인데 히토류 가격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네요.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인드랩 대 유니온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슈퍼 루키의 대결입니다. 요즘 들어서 재차 이 경기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경기에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들, 새내기 루키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래반도체 얼마 전에 따상에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미래반도체 있고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오늘이 그 디데이인 선수 한 명 있습니다. 3기 EV 이 선수도 장중에 따상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거든요. 미래반도체 대 3기 EV 슈퍼 루키의 대결 4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봤던 선수가 있으신가요? 혹은 없으시다면은 그래도 8명 선수 가운데서 나 이 선수 좀 관심이 있었는데 뭔가 좀 석연찮아서 혹은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아직은 기용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대진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매 라운드 진행될 때마다 유튜브 투표를 통해서 또 대진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경기 전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경기 전반전에는 별로 부진했다, 지금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간밤에 미국 경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으로 조금 더 익숙한 메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나왔고 급등은 또 했고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메타가 거의 20%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또 실적은 여전히 안 좋던데 그 급등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좋았다.
그러니까 매출이 뭐 4% 빠졌고 순이익은 55%나 빠졌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20억 달러 정도 더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400억 달러. 요게 제일 아마 유효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용 절감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앞으로 이제 메타는 이런 계획에 따라가지고 메타가 지금 그 자구책 한 게 지금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는 조직력이 탄탄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을 좀 내면서 상당히 주가를 좀 이제 많이 끌어올렸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성장주 우호적인 장세로 변할 거다. 벌써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주나 성장주 쪽으로 이제는 뭔가 매기가 좀 이제 들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시기 타이밍도 그렇고 뭐 이번에 실적 예상치 상회한 것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 낸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뭐 제일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쪽 가잖아요. 어제 우리 그 네이버 다뤘었죠. 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같은 맥락에서 주가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은 메타버스가 사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메타버스 뭐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메타가 뭘 하겠다는 건가요? 메타가 이제 뭐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산업에 확실하게 이 가상현실이 자리 잡을 거니까 이제 좀 미리 좀 선도를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이었고, 근데 좀 너무 섣부르게 어찌됐든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본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넘어간 것 같고, 미래 산업에서 확실하게 이제 좀 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어찌됐든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제 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줄이면서 비용 절감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올라간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자사주 매입 약 한 49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비용 절감하면서 이제 약간의 돈이 남은 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지, 메타버스 쪽에 뭐 눈에 띄는 성장도가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에서 이제 뭐 투자를 메타버스 쪽에 조금 더 이제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주가가 메타버스 쪽에 성과가 나와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나 주주 환원 정책, 이러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주주들하고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메타버스 주들은 어찌됐든 최근에 나온 삼성과 퀄컴,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이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라는 부분이겠죠. 성장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이 어느 정도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투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네이버도 실적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어제 우리가 다뤘었던 뭐 MP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고, AI 쪽도 상승이 또 나오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성장주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월 달에는 1월 달에 이제 정책 지원 이슈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 기조 자체가 어느 정도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잡혀 있으니까 성장주 쪽에 유리한 투심 환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성장주 쪽에 이 중소형주에서 상대적으로 좀 순환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메타는 당장의 어떤 메타버스의 성장도보다는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메타보다는 그거 외에 다른 이슈들을 기초로 해서 수급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선수들이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 자체적인 저력,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재료가 나오는 것을 봐야지 메타의 주가에 연동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두 분이 오늘의 이 메타의 강세,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선수들의 강세, 이 부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선수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8강의 1라운드 두 선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여기에 대항하는 BNK 금융지주. 유튜브 투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분의 선택 들어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르겠습니다. 네, 사실 상장 종목 가운데서 이름이 저만큼 긴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름 바꾸고 나서 저렇게 됐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저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다음 라운드 일단은 이 선수 올리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 선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한국 타이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이러한 실적을 나타냈고 이제 이 실적의 주요한 배경은 타이어가 비싸잖아요. 비싼데 또 이 일반 저가 타이어가 있고 프리미엄 타이어가 있는데 그쵸. 보통 이제 18인치 이상 타이어가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40% 정도 넘게 이제 또 어느 정도 잘 나와주면서 실적이 이제 이런 이 고부가 가치 타이어가 잘 팔려 나갔고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타이어가 이제 상당히 원자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좋은 실적 나타내줬고 올해 이제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타이어는 차가 또 많이 팔려야지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다를 먼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사실 실적이 작년에 계속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상승이 제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잡다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히 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매력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지주 쪽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슬슬 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소멸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나온 부분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 컨센보다는 실적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023년에도 견조한 실적은 유지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이제 덜한 그런 이제 배당 성향을 이제 이번에 조금 나타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가 지금 상태에서 딱히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또 첫 차트도 보면은 이미 이제 이러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이러한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구간에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탄력이 강하게 나오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줬으니까 아마 추가적인 탄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돼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 선수를 고르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제 은행주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은행주는 고점 찍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당시 부동산 대출 관련한 이슈도 다 소화했고, 뭐 배당 관련한 거, 주주 친화 정책 발표하는데 뭐 이거에 지금 그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건가 아니면 다른 모멘텀들을 느낄 건가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은행주는 BNK뿐만 아니라 은행주는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는 조만간에 멈출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한 이제는 은행주들이 한동안 더 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좀 이제 아닌 것 같고 타이어 쪽이 올해 전망이 어떨 것인가. 물론 자동차 수요가 올해 줄어들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반기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자동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되더라도 벌써 수요 회복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서 타이어 쪽도 뭐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이제 상반기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작년 상반기 때는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원가 부분에서 내려가면서 이익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이제 수요 얘기가 나오면서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주가는 사실 그 작년 전쟁 나면서 굉장히 그런 우려 때문에 다 빠졌어요. 주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정도 끌어올렸으면은 옆으로 뭐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할 거다. 그리고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모두 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렇게 나란히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두 선수 가운데서 골라주시죠.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무난하게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74% 지지 받아서요.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김혜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실까요? 높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7,1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940원입니다. 7,100원. 이제 아래쪽에서 잡으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7,100원까지 업사이드 크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 4개의 라운드 가운데서 2라운드가 좀 핵심 라운드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카카오 대 위메이드의 대결입니다. 오늘 카카오 대 위메이드 골라보겠습니다. 요즘 네이버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요. 또 혹시 모르죠. 카카오 대 위메이드는 어떻게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예, 저는 카카오 고르겠습니다. 카카오 그리고요. 저도 카카오 고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카카오로 골라주셨어요. 사실 여기서 네이버 대 카카오라면은 전문가님 어떻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대 카카오요? 네, 그럼 네이버 고를게요. 그쵸. 망설일 이유가 그쵸, 네이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플랫폼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카카오보단 그래도 네이버가 좋다라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가 있길래 혹시라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카카오 두 분이 모두 다 이렇게 일단은 플랫폼주 요즘 들어서 투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고르신 이유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그 위메이드는 저는 위메이드가 가령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서 네. 나중에 한번 대박 한번 노려봐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종목 같아요. 위메이드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위메이드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가 위믹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가 어쨌든 인상 기조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저는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이쪽 주식시장보다 더 탄력 있게 갈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메이드의 그 누구죠? 그 의장이? 회장. 예, 네. 그 회장님이 그 위믹스를 안 팔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제스처들이 그 시장의 신뢰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위믹스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위메이드가 지금 안고 있는 최대 리스크는 지금 위믹스인데 그 부분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뭐 소량으로 좀 모아가는 거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리스크를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근데 당장에는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미르가 잘 되지만은 과연 미르 잘 되는 거랑 그리고 이믹스 리스크랑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예, 그 반면에 이제 카카오는 사업은 일단 잘 되고 있고 정부랑 좀 싸웠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성장주 쪽에 이제 모멘텀들이 사라지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예, 그야말로 카카오는 많이 빠져서 이제 바닥권으로 보이고 속도야 뭐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우상향은 앞으로는, 맞다. 우상향은 이제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카카오를 일단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가 분할도 분할이고요. 임직원들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게시판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카카오 나오면은 카카오 싫어서 카카오 그 깨톡도 삭제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 저는 또 그것도 기억이 나던데 카카오는 이렇게 카카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키역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도 그 어제 이유가 봤어요. 네. 예, 분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그렇게 읽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전히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부분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를 봐야 된다? 김효길 전문가님 더 나은 이유는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이러한 사업적인 이 행위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또 카카오가 완전히 거의 내수기업인데 내수기업답지 않은 행보들도 많이 보였었고, 뭐 분할 이슈에다가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에다가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화재건까지 해가지고 정말 구설수가 많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인 거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제 같이 놓으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네이버인 네이버. 게 둘 다 바닥권은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성장 동력이 당장에 나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인수를 하고 준비 중에 있죠. 뭐 예를 들면 로카 모빌리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 당장 상반기 이야기 될 만한 것들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 나오는 거는 그냥 성장주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고 성장주 가장 대표적인 게 네카오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카카오는 살짝 다르게 최근에 사업 다각화에 대한 노력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포시마크 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웹소설 플랫폼을 재작년에 인수를 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영화까지도 자체 제작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또 챗GPT 관련된 사업도 이번에 또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사업 다각화에 대한 노력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구간에 과연 얼마나 이 실적 방어를 잘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동력을 여러 가지로 펼쳐 나가고 있는 이상 네이버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카카오는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력도는 떨어졌지만 이 성장주가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카오를 골랐고 위메이드는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올라가기 좋은 환경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저는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위믹스 코인을 활용을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부지 매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이 완전히 다 상폐된 게 아니잖아요. 일부 거래소에서는 살아있고 위믹스 코인이 최근에 가격 반등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말에 이 출시가 된 미르 M 글로벌이 굉장히 또 동시 접속자 수가 크게 뛰어오르고 동남아 쪽에서는 또 앱스토어 1, 2 이렇게 계속 다투고 있고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일전에 네. 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뭐냐면 한창 이제 상폐되냐 마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구간을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들로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때 한창 상폐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네. 이 매물대 내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털어냈다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저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제는 그냥 미르 앤 글로벌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위믹스 코인이 확실하게 좀 신뢰도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위믹스 코인이 신뢰할 수 있느냐? 100이면 99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메이드는 아무래도 저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엔 살짝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신뢰도 네. 카카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맞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카카오에 100점을 다 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두 선수를 비교하자면 카카오가 좀 더 낫다. 두 분의 시각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카카오 대 위메이드. 이번에도 차이는 비슷하게 74% 카카오가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위메이드가 떨어졌네요. 위메이드. 현재 주가가 43,000원입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위메이드요. 43,000원. 위메이드 저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조로 보유한다는 네. 전제하에 58,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한다는 그러면은 바닥권 내에 있을 때 약간 시간 투자하면서 조금씩 모아나가면은 그래도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예, 라는 시각이신 저는 거죠. 올해 안에는 네. 가지 않을까 봐요. 오, 위메이드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58,000원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가뿐한 선수, 발 빠른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인즈랩 대 유니온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골라주실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저는 마인즈랩 고르도록 마인즈랩, AI의 마인즈랩 그리고 저도 마인즈를 고르겠습니다. 마인즈랩 두 분이 계속 의견이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마인즈랩 어떤 점에서 더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AY와 히토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히토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히토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인데 그렇죠.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한창 이제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워낙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히토리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토리 얘기 들어본 지 저도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히토리 가격 올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지속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가격 올라갔다에 주가가 살짝 반응한 정도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든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제 마인드랩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마인드랩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기술에서는 굉장히 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정도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딥러닝 AI 기술이라고 하면은 AI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다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세계 최초로 AI 서비스 마음 AI라고 하는 이제 이 서비스를 상용화를 하면서 이 마음 AI 서비스가 이제 세계 최초로 또 이 AI 플랫폼으로는 또 최초로 상용화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랩이 또 포브스 아시아 선정 이 세계 10대 좀 주목해야 될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된 그러한 기업이라서 AI 쪽으로는 확실하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상승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챗 GPT와 또 연관이 있었죠. 마음 AI,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용화된 이 플랫폼에 이제 이 챗 GPT를 연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발을 해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인드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AI 쪽에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이 단순히 그냥 이 얕은 연관성이 아니라 큰 연관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또 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너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저는 저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한 4일 동안에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슬슬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니온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니온이 힘이 없을 것 같고 네. 메리트도 지금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현재 AI 쪽이 어찌됐든 성장주이기도 하고 환경 자체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마인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딱 보신 게 아니라 지금 테마 대 테마로 봤을 때 그래도 AI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시네요.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예, 마인드랩이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AI 관련 테마가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끝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하지만 그래도 마인드랩을 골랐던 이유는 네. 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었다 할지라도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고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충분히 그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정도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면은 유니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데 좀 더 안정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오늘 히토리 관련주들 보면은 유니온 빼고는 별로 안 움직여요. 다른 네. 종목들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히토리 가격 때문에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또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은 히토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게 모멘텀이 잘 안 돼요. 예, 히토류들은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좀 목리를 부릴 때 맞아요. 예, 싸우고 미중 갈등 예. 있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율적 반등 정도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탄력을 받고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뭐 또 AI 관련된 다른 뉴스 나와가지고 네. 마인드랩 쪽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더니 마인드랩이 AI 관련해서 기술을 실제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엔진이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그 음성 인식 이게 하나의 엔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40개 정도의 엔진을 가진 게 그게 그 마음이에요. 마음 클라우드인데 네. 그러니까 이 마음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AI를 개발을 하려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음성 인식 기술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우리 회사 프로그램에다 그거를 음성인식 기술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확장성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이 회사 자체 내로 또 AI 휴먼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AI 사업을 지금
내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 잠재성 같은 것들이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또 하단도 또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려왔을 적에 많이 빠질 때 잡아놓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하는 정도의 트레이딩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인드랩이 좀 궁금해서 두 분께 각각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마음 AI 서비스가 런칭된 지 보니까 꽤 됐더라고요. 수익은 내고 있나요? 아직까지 수익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회사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수익성은 아직까지 당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서비스로 이제 AI 사업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할 때 네이버와 KT와 이 마인즈랩이 뽑혔거든요. 이 말뜻은 뭐냐면 이제 KT와 네이버와 함께 마인즈랩이 상당히 이제 이 AI 관련해서는 선도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그 네이버도 이제 GPT에 대한 이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색 엔진에 이 관련된 AI 서비스를 조금 이제 활용을 해서 네이버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오픈 AI, 챗GPT가 또 계속적으로 상용화 속도를 좀 늘려 나가면서 이용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아마 올해부터 AI 쪽은 본격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럼 마인즈랩이 상당히 그 기업들 가운데 선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장의 실적은 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가장 또 앞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AI 기업들 크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중에 실적 잘 내는 기업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가장 빠르게 실적이 낼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마인즈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T가 또 국내 AI 하면 관련주로 한창 묶였었잖아요. 예. KT하고 마인즈랩은 관계가 없나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이 마인즈랩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마음이라 그러는데 예. KT는 또 믿음이잖아요. 뭔가 음자 돌림에 무언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렇진 않나요? KT나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도 사실 지금 AI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들은 다 뭐냐면 자기네들 클라우드가 있어요. 네. 우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음이는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클라우드 사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쪽 클라우드에 우리 거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적고 확장성이 있고, 제가 그 지금 AI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는 AI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AI를 하는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번다가 아니에요. AI를 안 하는 기업들은 도태된다예요. 그러니까 AI는 꼭 해야 되는 거군요.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지, 네. AI를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업들이 AI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그 개발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그 저희가 있어야지만 마음이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네. 우리가 실제 개발을 안 하더라도 가져다가 우리 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이런 사업 모델을 상당히 좀 괜찮은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목소리로 마인즈랩이 조금 더 비전이 있는 선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게시판에서 투표한 결과 마인즈랩 대 유니온 두 선수의 대결 결과 보시죠. 네, 8대2 정도 됩니다. 마인즈랩 압도적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고요. 그러면 유니온은 김혜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네, 유니온은 5,3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0원. 지금 5,030원이거든요. 5,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보겠습니다. 신흥 강자들의 대결 미래반도체 대 3기 EV. 미래반도체는 오늘이 8번째인가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에 2번이나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안 고르면 안 돼요?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르라면? 그럼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저는 3기 EV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 아무래도 우리가 힌트가 제한적인 선수여서 신교수 전문가님도 약간 좀 꺼려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3기 EV 고를게요. 저도 그냥. 네. 저도 그냥 3기 EV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래 반도체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삼성에 가장 좀 크게 연관이 있는 임원들도 거의 삼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삼성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네. 이제 삼성의 유통 파트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삼성 좋고, 그 다음에 삼성이 계속 잘 나가면 같이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미래반도체는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상장했을 때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모멘텀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슬슬 이제 이 신규 상장주는 저는 완전히 좀 수급만 보는 편이거든요. 네. 기업이 어떤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상장을 했을 때는 수급이 중요한데, 미래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 틀어줄 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상장하고 나서 따삭 나오고 신고가 부분이라서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3기 EV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이 부품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국내 엔드플레이트 관련해서는 이제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고객사로 또 LG 엔솔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유명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견조한 실적은 나와주는데,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시면 다들 또 생각이 나시겠지만 2차전지 상승 나올 때 소재 부품 쪽은 그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품 쪽은, 장비나 부품 쪽은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오늘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늘 들어간 수급이 다시 한번 그 기초가 돼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미래나우텍보다는 이미 상승이 나온 미래나우텍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환경 자체가 어찌됐든 이 계속적으로 이 연축의 기조화나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더 이제 1월보다는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상장주도 마찬가지로 투심이 조금 생겨날 수가 있어서, 이제 막 신상장된 종목들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어서 3기 EV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 선수들은 참고할 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주셨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교수 전문가님. 저는 네. 둘 다 별로 이렇게 선택하고 싶지 네, 않은데, 그러실 수 있죠. 예,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피하는 편이에요. 너무 뻥튀기들 많이 돼 있고 실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증권사 쪽에서는 무조건 좋겠으니까, 그쵸. 예, 그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상장될 당시에 시장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상장되는 종목들은 많이 가는데 시장 좋아졌으니까 많이 가는 거고, 실제 종목 내용이랑 관계없이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래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가져다가 파는 업체입니다. 네.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를 과연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나 줘야 될지 저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사업이라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리포트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AS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 회사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반도체 AS.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 AS 사업, 반도체 AS 받아요? 시스템 반도체 샀다고 해서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는 거지. 예. 근데 AS를 갖다 붙여놓고 그게 굉장히 뭐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얼마나 사업이 별로면은 저기밖에 안 할까요? 에이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저렇게까지 정말 네. 절박하게 리포트를 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한 3기 EV.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플레이트 만드는데, 이게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소재업체나 셀업체들 제일 많이 주고요, 멀티플을. 장비업체도 어느 정도 줘요. 네. 이런 부품업체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못 주거든요. 서진 시스템도 사실 2차전지 배터리 팩 네. 관련된 거 하잖아요. 네. 케이스. 근데 잘 안 주잖아요, 멀티플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 벌써 많이 받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두 종목은 목표가 적을 해서 목표가도 네. 목표가로 안 줬고요. 마지노선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력을 좀 못 느끼는데 그래도 3기 2부 고른 거는 상장 첫날이니까 네. 그래도 뭐 조금은 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기 EV를 두 분이 골라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요즘 슈퍼 루키들이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렇게 4라운드 번외 경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게시판 투표 결과 미래반도체 대 3기 EV.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고민이 되셨나 봅니다. 미래반도체가 근소한 차이로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데요. 아니죠. 3기 EV 두 분이 골라주신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3기 EV를 올리고요. 미래반도체가 떨어졌습니다. 미래반도체 가격 전략 김효율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알려주실까요? 완전히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미 많이 상승 나온 신고가 부분이라 결론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간다면은 22,500원 신고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매매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강 대결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간 이 4강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카카오가 1라운드에서 격돌하고요. 마인즈랩 대 3기 EV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카카오 두 선수의 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더 응원하실까요? 저는 네.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골라보겠습니다. 그냥 한국 타이어 고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8명의 선수들이 그다지 탐탁치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종목을 네. 응원하는 종목이 없어요. 아, 원래 제 기조가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응원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그거 정말 철석같이 지키는 게 네. 종목과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종목은 다 그냥 종목일 뿐이에요. 네.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일단 골라만 주셨어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고르겠습니다. 저는 이 대결이 좀 궁금했던 게 두 선수 모두 다 이 두 분의 지목을 받고 이렇게 올라간 선수들이어서 어떤 쪽을 좀 더 좋게 보실까 궁금했거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좀 단기적으로는 저쪽이 조금 더 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 네. 오랜만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네. 그 주가는 바닥권인데서 수급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뭐 중지된다든지 뭐 그러기보다는 좀 쉴 수는 있지만 한 번 정도의 파동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카카오는 갈 거는 가겠지만은 급히 가기보다는 좀 가다가 또 쉬다가 또 그러다가 또 욕먹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네. 그러면 또 쉬었다 갔다 조금은 좀 이제 좀 느릴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카카오는 매력적인 모멘텀이 지금 시장 환경인 것 같거든요. 뭐 당장의 기업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나올 게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 환경이 좋아지니까 카카오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뭐 실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좀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의 대결은 다소 좀 싱겁게 끝났어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두 분이 좀 더 낫다 얘기를 해주셨고 카카오는 워낙에 이 낙인 효과를 벗어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가기는 하겠지만은 그간의 부침 과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또 의견을 추가적으로 주셨는데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고민이 되셨나봐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하고 카카오 근소한 차이입니다. 한두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단은 스튜디오에 두 분과 동일한 의견 나오면서 결승전 진출합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오늘 경기는 좀 잘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카카오 얼마까지 볼까요? 지금 카카오요? 67,400원 전고를 대비 4.6%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카카오는 제가 네.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 잡았고요. 네.
한 1년 가지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가긴 간다. 네. 그래서 95,000원 잡았습니다. 95,000원. 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들고 가신다면은 95,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카카오 좀 진드간이 들고 가실 분들께 또 적합한 가격 전략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가격 대비로 95,000원이면 한 50% 정도 업사이드 보는 거니까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실 만한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의 대결은요. 마인즈랩, 저희 앞서서 좀 긴히 다뤄봤던 선수죠. 여기에 대항하는 슈퍼루키 3기 EV의 대결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마인즈랩. 마인즈랩 그리고요. 사실 저는 근데 지금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도 마인즈를 고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혜우 전문가님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고민이 됐던 이유는 네. 3기 EV가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월요일에 한번 데이 트레이딩 접근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매매가 너무 좀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인드도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AI 쪽은 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많이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 시장 성장주에 대한 이런 이 투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인즈랩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계속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에서처럼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두 종목 다 이 빠른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신상장주는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이 매매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마인드랩이 차의 형태로 저는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비슷해요. 둘 다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마인즈랩은 트레이딩을 해도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손절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3기 EV. 3기 EV는 이름도 아직 안 붙죠? 네, 안 붙어요. 3기 EV는 잘못하면은 제 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손절을 할 수도 있기 있는.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인즈랩을 뭐 트레이딩이 조금 더 쉽다 하는 부분에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큰 욕심을 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두 분이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나마 마인즈랩이 조금 더 낫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결승전 진출하고요. 그럼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마인즈랩 대 3기 EV 압도적이죠. 아무래도 좀 낯선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3기 EV는 좀 더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인즈랩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EV를 가격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이라면 이 종목 짧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것 같으세요? 3기 EV 지금 얼마죠? 지금 27,200원이고요. 네. 네. 그 올라가면은 조금씩 저는 뭐 비중 축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오늘은 일단 보유가 가능해 보이는데 네. 조건은 마지노선 25,000원 깨지 않는다면 오늘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 내일 또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좀 팔고.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마지노선을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네.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종목은 청약 들어가셔서 받으신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텐데 또 이 거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들어가셔서 하신 분들은 좀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25,000원 지지되는 걸 보고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가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결승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선 이렇게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 마인즈랩. 뭔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뉴스도 잘 없고 자주 경기장의 모습을 비추지도 않고 게다가 실적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나오고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자주 얘기가 되고 테마도 있고 상당히 좀 가뿐하고 여러모로 좀 대비되는 성격의 두 선수인데 오늘의 대결 과연 취향을 탈지 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지금 김혜우 전문가님이 차트가 화면으로 나가는데 뚫어지게 막 보고 계셨어요. 네. 뭐 좀 찾으셨어요?
뭐 찾았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 저런 좋아하냐면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한 네. 번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좀 크게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기관, 외국인, 개인 할 거 없이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는 뜻이 되고 이 수급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재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눌림 구간이든 혹은 지금 구간에서 바로 탄력이 나오든 그 구간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뜻이 되고 마인즈랩은 저는 저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누구나 수익 중이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누구나 수익 중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 누구나 다 차익 실현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폭은 지금 당장의 전고점 구간인데 손실폭은 약 한 현재 구간에서 30%에서 40% 정도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단가에서 만약에 물리게 됐을 때에는 현재 단가가 목표가가 될 거고요.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또 기회비용도 많이 좀 손실이 될 거라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 좀 매력도가 훨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도 모멘텀이 바로 생겼는데 주가는 네. 이제 출발이고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거래량 터지는데 뭐 하루 이틀 쉬더라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마인즈랩은 이제 마인즈랩을 보면서 갑자기 어느 종목 생각이 났냐면은 맥스트 생각났거든요. 맥스트. 네. 맥스트가 예전에 한참 올랐다가 상장 초기에 네, 상한가 한 6번인가 그때 좋다고 하면서 올랐거든요. 맞아요. 쭉 빠졌는데 요즘에 또 오르는데 또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AI 관련주들이 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번에 다 올라왔잖아요. 네. 한참 빠졌다가 나중에 정말 AI 이제 상용화되고 이런 시점에서 정말 AI 좋다 이러면 또 올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예, 마인즈랩 뭐 잠재성은 있는 회사이나 실적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 선수 보겠습니다. 우승은 스튜디오 투표 결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선수가 오늘의 우승이 되겠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보시죠. 오늘의 우승 역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마인즈랩이 너무 힘을 뺐었나 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요. 새로운 이 기대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선수가 우승 차지하는 날이 다시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사실 자주 정말 나타나는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가끔 이 선수 보면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등장에 또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는데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눌려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 구간이 약 한 39,000원 정도 구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39,000원 정도 안내드리고 눌렸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혹시나 추가적으로 지금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염두 이렇게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선수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 넣어두셨다가 또 눌릴 때를 기다리시면은 그것도 깨알 팁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오늘 아쉽게 떨어진 마인즈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이 선수는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마인즈랩이 네, 마인즈랩 현재 주가는 다소 좀 보합권 근처고요. 26,650원, 전거래일 대비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28,000원으로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점 네. 찍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 네, 고점 찍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가 부근인 28,000원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수익 실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로 또 전략 팁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승 선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였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의 대결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내 종목이 안 나왔다. 그런데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선수가 빠져야 다른 선수를 교체 투입이라도 할 텐데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022128-3388번으로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저녁 9시에 꼼꼼하게 봐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